자, 52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 해서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거기 시장 또는 군수가 나오죠. 굳이 말단 시장 군수도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들어간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죠. 용도 지구 동그라미 한번 치고 도시 지역에서도 보통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임의적 대상 중에 용도 지구란 말 나오나요? 객관식에서는 저렇게 용도 지구라고 내지를 않아요. 저렇게 내지를 않고 뭐라고 시험을 내냐면 방제지구 지정된 곳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요? 용도 지구 안에가 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방제, 갸들이죠. 갸들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도시개발구역 줄치고 정비구역 줄치는 거예요. 요 도시개발구역은 요게 우리가 도시개발법 배울 테고 정비구역은 정비법 배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 이거. 개발법, 정비법 배운 기억나죠? 도시개발법에 저 개발계획 짜서 개발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자연녹지는? 그러면 관리지역은? 이런 걸 사자성어로 엉망진창이다. 사자성어 맞잖아요.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되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자연생산녹지 10,000 이상, 도시지역 바깥은 300,000 이상으로. 자, 정비법 배울 때도 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있었죠? 네, 이렇게 정비구역. 좀 됐나 보네. 감히. 그 합격단 따라가면서 공부 안 해요? 이진도 다르게 이제 합격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문제 풀 때 한번 쫙 그 부분 한번 읽어보라고, 일요일 날 저녁에 해설 강의 쫙 한번 보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일요일마다. 어제는 좀 늦게 올라갔지요. 일이 많아서 그래. 잡아봐봐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된 곳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전부 또는 일부라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 조문이 웃기지 않냐 이 말이야. 알아야 웃기지. 자, 지금부터 웃기는지 한번 봐봐요. 개발법이나 2장 3장 배울 거 다음 주부터 개발법이나 정비법 배울 때 개발구역이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순간 야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됐다니까. 그러면 얘네들 없애줘야지. 얘네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여기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안 해도 돼.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고 거기서는. 근데 여기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된 곳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사실은 이게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 조문을 비교해가지고 있을 필요 없으면 계정 삭제하라고 했는데 손 안 봅니다. 부처가 달라고 만든 시기가 다 달라서 그래. 이 조문 이 두 놈은 전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란 말 나오죠. 걔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필요 없고 대지조성 사업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 관광단지, 관광특구 나오는데 자 대규모로 택지개발하는 곳 아파트 짓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지구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불도저 밀고 신도시 개발하는 곳이에요. 개발. 거길 계획도시 만들려고 지구단위 계획 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특구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
색깔 다른 한 석 줄짜리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동그라미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동그라미 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도구역 5개 배웠잖아요. 그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없죠. 그러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단위 수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입지기재 채소구역도 없죠. 그러면 탄생도 안 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 동그라미예요. 여기서 뭐 되는 구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부분부터는 난개발 막기 위한 제도예요.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묶이면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한번 살아볼래요? 시가화 조정 구역 처음엔 좋은 줄 알았잖아요.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되면 허가받아 설치하는 게 어떤 건지 알지요? 축사, 퇴비사, 창고, 누에꽃이 키우는 잠실, 주택은 증축만,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 100, 부수건축물 건축 33달랑.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 없이 설치했다 걸렸죠? 3년 징역이에요. 3년. 어마무시하다니까. 얘들로 묶이면 곡소리 나지. 묶였다가 뭐 될 때? 해제될 때 난개발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묶였다가 뭐 되는 곳이라고? 해제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녹지지역으로 묶였다가 주거상업공업으로 뭐 되는 곳? 변경. 자, 도시지역 중에는 녹지지역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 어디가 안 좋다고? 녹지. 이놈이 주거, 상업, 공업 중에 하나 바뀌어봐요. 난리 나지. 난개발되지. 난개발.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이래요. 관리지역, 농림지기, 도시지역 대봐봐봐 난리 나지. 봐, 맥을 보세요. 이렇게 불도저 밀고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거나 오랜 동안 묶였다가 풀리거나 변경돼서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난개발이 초래할 만한 곳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계획도시로 유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직은 하여야 한다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 밑에 점박이 밑에 동그라미 디귿 보세요. 몇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거 지난주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상 아니요? 이거 재작년도인가 2개로 바꿔서 시험 정답 처리했다니까요. 2개 이상 노선 교차하나 이렇게. 몇 개 이상? 3개 이상. 자꾸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의무대상 보세요. 이거 더 웃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오른쪽에 그 유명한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 야들이에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경과된 지역? 10년. 이게 정택이 10년. 자, 봐봐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가 해당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지났대요? 그러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되게 이건 아까보다 더 웃긴다니까. 봐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저절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해당 구역 안에 사업이 끝난 후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곳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있을 필요 없는 조문들인데 버젓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내요. 낸다니까 시험을. 욕하고 또 외우지 어떻게. 개발구역 지정된 곳 10년 끝난 곳 이거는 의무대상 아니야. 정택이 10년.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인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시공 30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 둘 중에 하나로 묶였다가 뭐 된대요? 해제하는데 어마무시하게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는 곳이라 반드시 지구단위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바뀌는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녹지 30만.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지역 이놈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뀌는데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
그래 이 삐글스름한 애들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끝에 지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도시개발구역 안에 해당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곳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틀. 야는 업무 대상 아니라니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죠. 여기서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50만 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요. 해제. 그러면 얘네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저녁도 굶어요. 아까 전신 굶었잖아요. 틀린 사람 계속 틀리니까. 그러면 몸 다이어트도 하고 좋아. 자, 개발제한구역은 30만 이상으로 풀릴 때 반드시 지정하는 의무 대상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놈은 시가와하고 공원 둘 중에 하나에서 풀리고 얼마 이상? 30만. 시공 30만. 녹지 지역이 이놈으로 바뀔 때 얼마 이상이면 30만 원 반드시 지정하라고. 콜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머리에 우겨 넣는 건데 평생 배우지도 않은 걸 배우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렇지요? 그럼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일요일 날도 보고 토요일 날도 보고. 다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으로 묶였다가 풀리는데 면적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거나 녹지로 묶여가지고 수십 년 지내다가 개발 용도로 바뀔 때 얼마 이상 대규모로? 30만 이상. 그 다음에 정택이 10년. 얘네들 중에 하나 나오면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서 한 번에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도 나오죠. 자, 1번에 지정하는 면적 얼마 다 필요 없고 계획관리지역. 거기 계획관리 동그라미 됐을 거요. 자,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이면 야는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뭐 이나마나 관리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면 이 상태면 원래 국토법령상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허용? 아우 대화되네. 용적률은? 일자를 그렸는데 당연히 대답할 줄 알고 80. 계획관리가 제일 좋은 땅인 거 알죠 여러분? 그럼요. 그래서 자 다시 계획관리지역이면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요. 그럼 이 상태로 냅뒀을 때 하고 지구단위 지정했을 때 얼마 달라지는가 볼까요? 이 상태면 40% 100%거든. 근데 지구단위 계획 짜면 저거 완화하는 거 알죠? 저거 건폐율 완화하거든.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서 지구단위 계획 짠다니까. 그러면 건폐율은 60%, 용적률 200% 홀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면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저 밑에 2번 개발진흥지구 동그라미 하고 우리 저 개발진흥지구 이거 용도지구 배웠네요. 그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할 때 이거 예습이고 복습이고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예습은 아니에요. 3바퀴 정도 도는 사람은 예습이 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습이 제일 나아요. 복습. 배웠던 걸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게 편하지 미리 공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습을 안 해놓으니까 야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경관 지구 안에 건축행위 제한은 뭘로 하고? 어제 모의고사 나온 것 같은데. 경관 지구 도시군 계획 조례 고도지구 안에 높이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 초과하지 마라.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 개특법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한다는 거 뭐가 해놨더라고.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진흥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동그라미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끔 동그라미 치라 하는 이유가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겨. 다 이유가 있어요. 34페이지에 7번에 개발진흥지구 있지요? 7번 있잖아요. 34페이지의 1번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안 보면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나왔죠. 또는 이게 없다면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자, 봐봐봐. 이게 나오잖아. 봐요. 개발진흥지구란 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지구 아닌 것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짜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 한다는 얘기지. 자, 천천히 다시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건폐율은 조례로 최대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다? 개발수산 4글자 40% 기억나요?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얼마까지? 그 용적률은 얼마까지? 개배기 공배기 할 때 100 이하 없다고? 개배기 공배기 개발진흥지구 100 자연공원 지정된 거 100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80% 농공단지 제발 외우지 말라고 배우지. 그거 그 박스인데? 내 얘기했죠 여러분. 일주일 전에 2주 전이구나. 농공단지만 아마 악착같이 기억할 거라고. 농공단지 외우지 말라고 한 거 뭔데? 150? 딴 건 다 잊어먹고. 얘가 왜 기억이 나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아니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 건폐율 몇 프로? 연락해 봐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찬스. 가족 찬스 20% 용적률. 자, 여기다가 도시 외지역이잖아. 관광휴양. 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그럼 여기는 건폐율 얼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 야가 또 지구단위 지정해요. 그 여기 1.5배라니까 2배라니까 60% 200% 된다고. 야를 기억 못하고 이걸로 가잖아요. 그럼 30% 된다니까 120% 되고 답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도 알아놔야 되고 특례도 알아놔야 되는 게.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개발 수산 4글자 40 개배기 공배기 용적률은 100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들으니까 나죠. 여러분 진짜 완벽한 표정. 그런 표정은 고의로 나올 수가 없어. 이것은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이런 표정은 저기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29페이지에 거시기 하단에 박스 해가지고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은 공원에 취락이 있다고 60% 그죠? 개발진흥지구 전박이 도시 외지역은 얼마? 40 자연녹지는 30 그 다음 농공단지는 농칠이 70 맨 끝에 국가산업단지는 80 한 장 넘어가면 용적률도 도시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얼마? 100 자연공원도 100 개배기 공배기 수단자원보호구역은 똑같이 80 농공단지 제발 외우지 말라고 150% 그러니까 이쪽에 왔을 때 걔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이제 어느 레벨이 되려면 65점 70점 정도 나오려면.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지난주 노는 게 아니었어. 그죠? 2주 지난 걸 묻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일주일 지나도 사람 못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2주 지나서 물었으니 2주 지난 법 내용을 물었으니 말이 되냐고 내가 잘못했네. 그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뭐 한다고 쉬자고 했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쉬자고 해서 쉰 거지. 나는 아니요. 나 하자고 그랬어. 나는 힘이 넘쳐가지고. 자, 다시 칠판 봐봐요. 개발진흥지구나 계획관리지역인 상태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40 용적률은 100까지 허용해요. 근데 얘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건폐율을 정한단 말이야. 그때는 액면 그대로 안 하고 건폐율은 여기에 1.5배 용적률 2배까지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완화할 수 있다. 걔보다 더 험한 장면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자, 거기 53페이지 하단에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그래서 다음에 요건에 해당하는 시기에 넣고 기억, 니은, 디귿 3개 묶어 놓으세요.
자, 기억, 니은, 뒤끝. 요 개발진흥지구도요, 요 요건을 갖춰야 돼. 주거 개발하고 복합은 무시하고 특정 개발, 주특이 이놈은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 안에 있을 때만. 산업유통은 아니 못 찾았네, 못 찾았어. 저 53페이지 맨 하단이요. 저 위에 보고 있으면 안 되지. 니은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농림지역도 계생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 뭐더라도 다 됨. 진짜 이거 보면 처음에 교회 갈 때 창세기 배우잖아요. 교회 가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뭐 누가 누굴 낳는데 900년 사고 800년 사고 700년. 저 어릴 때 그거 배우면서 야, 어릴 마음에도 이런 세상에 구라가 이런 구라가 있나? 이래 오래 사나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내가. 자,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 둘 중에 한 놈이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짜면 좋은 거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OX, X지. 산업유통은 계획관리지역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농림지역, 여기 점점 넓단 말이에요. 계생농, 뭐 욕 같잖아요.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다 된다. 그럼 여러분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어 없어요? 저기 여러분 잠깐만 허리 좀 펴고 여러분 알겠어 안 되겠어.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지 마. 이것만 해.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세요. 자, 계획관리하고 일정한 개발진흥지구에 요까지만 해. 그러면 야들은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 짜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안 되겠어.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까지 가가지고 어느 놈은 어디 있고 어느 놈은 어디 있고 개발진흥지구 종류 5개도 못 외운 사람들한테 그러죠? 주산, 관복이, 턱, 아니요. 이까지는 무리네. 자, 칠판 한번 봐봐봐. 칠판. 주거하고 특정은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 짜요. 산업유통은 계획관리도 되고 생산관리도 되고 농림지역,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금 다 된다. 이거 무리다 무리. 자, 주특기는 어디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어디라도 다. 자, 도시 외지역에 어느 곳, 농림지역, 관리지역, 어떤 농림이든 관리지역, 어떤 관리지역이든 농림 자연환경 어디라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어요. 자, 주거하고 특정은 어디 있을 때만?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왜? 그래 이거 외우는 건 나중에 하고 이거 나중에 외워요. 자, 주택은 어디 있을 때만?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개, 생, 농, 관광휴양, 도시지역. 왜? 왜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5번을 하니까 얼추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5번, 10번도 안 하고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애들 공부도 못하지만 어쨌든 가끔 컨디션 좋아서 하려고 하면 얘기는 좀 하긴 해요. 7번에서 10번을 반복해라. 뭐 어떤 사람도 그 정도 반복해야 겨우 감이 온다. 후딱후딱 넘어가지 말라고. 100페이지를 넘어가지 말라고. 30페이지 하더라도 7번을 하고 넘어가라고. 주제별로 7번씩 메모해보고 입으로 떠들고 해봐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식아 머리가 나쁘니까 너는 10번 해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애들은 7번인데 너는 머리 나빠. 엄마 닮아서 머리 나쁘기 때문에 10번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없을 때만. 엄마 있을 때는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뭐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들은 걸 절대 입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엄마한테. 엄마 왜 내가 엄마 닮아서 머리 나쁘다고 아빠한테 얘기 들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네 팔자라고 얘기해요. 타고난 팔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번을 하면 된다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주특기는 어디 있을 때?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생농. 관광휴양은 도시적 왜? 그러고 이제 찬찬히 보는 거예요. 또 다음 달 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줄쳐요. 넘어가지 말고. 용도지구를 폐지를 해버리고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 싶어. 그러면 도시지가 아닌 어디라도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다. 한 장 넘어가면 자 그러면서 아까 자 봐요. 얘네들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반드시 짜라고 그랬죠. 안 짜면 실효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내 안 짜면? 몇 년? 진짜 이게 기억이 안 나거나 다르게 나 어떠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진짜 어디 댕겨 오셨어요? 거의 일주일 2주 동안 이상해졌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야 돼요. 안 짜면 다음날 쉬루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짜야지 지금. 내용 보세요. 내용.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자 박스에 3번 있지요? 3번이 저 색깔 다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에 관한 것? 그런 신도시 만들 때 이거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기반 시설을 어디다가 배치할지 규모 어떻게 할지 여기서 짜는 거예요. 30만 명이 들어올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도시 설계라고. 이게 30만 명이 다 들어왔을 때 도로 넓이는 도로는 어디다 두고 초등학교 몇 개 둬야 되고 어디 둘지 중학교는 비례해서 고등학교는. 여러분 신도시에는 대학교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대학교는 기반 시설이 아니라고.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니에요. 대학은. 그리고 백화점 어디 둘지 시장은 소방서는 구청은 이걸 설계를 짠다니까. 그 설계대로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건물 지어 나가요. 쾌적하게. 그다음 5번 뭐라고 돼서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럼 객관식에 만들어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그런 문제 나오면 이게 바로 그 얘기란 거 알아야 되는 거야. 3번 5번 아닌 거 찾아라는 얘기지. 6번 내용 봐봐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말 나오죠. 건축선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환경 경관 교통처리 이런 걸 하나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자 그 옛날 문제 또 요새는 뭐라고 낸 줄 아세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임의적 사항으로 만드는 거야. 맞지요? 그런데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몇 번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3번 5번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 3번이 뭐에 관한 것? 기반시설 배치 규모 할지 어떻게. 그 다음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관련된 거는 반대.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건물 지을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정한 용도에 어긋나거나 여기 정한 건폐율 여기 정한 용적률 여기 정한 높이 안 맞으면 이 시설을 다 설치해 놓고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스 밑에 완화 적용이 있는데 그런 건 차차 하고 동그라미 2번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있나요? 다 완화를 하거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근데 밑에 완화하는 게 기역 니은 디귿인데 기역 니은은 어마무시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미적분 쭉 풀었어요? 쭉 풀고 막 달까지 거리 막 구할 줄 알고 막 이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막 쥐어다 놨다. 그런 거 못하면 이거 못해요. 동그라미 니은 한번 볼까요? 줄치지 말고.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하냐.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더하기 300%면 3 더하기 꺽쇠에 닫고 1.5 곱하기 가로 열고 시설부지 제공하는 면적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에 400 들어갔다 하면 400 곱하기 시설부지 제공 부지의 용적률 200% 2 닫고 나누기 시설부지 제공 후에 대지 면적 1000 닫고 이내.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기억 니은이 딱 30년 동안 한 번씩 나와놓고 욕 뒤따 먹고 아직 한 번도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은 좀 봐놔야 돼요. 디귿.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자 주차장 설치 기준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시킬 수가 있다. 오른쪽에 한옥마을을 보존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럼 주차장 설치 기준 얼마까지 완화? 여러분 100% 완화된 얘기는 집집마다 한 대 설치하는 걸 아예 안 해도 된다. 저 기출문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게 주차장 설치 기준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냈다니까. 80%면 주차장 설치하긴 하되 본네트만 주차하게 설치하라는 얘기 아니야. 본네트만 한 대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된다는 얘기는 아예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하는 거 있지요. 요거는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까 도시 외 지역에 지구단위 지정했다가 하면 어디를 말한다? 요거 계획관리하고 일정한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니까 요 상태면 40% 100% 40% 100%한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기억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뭐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는 건폐율이 40%잖아요. 여기에 150%라는 얘기야. 야를 100으로 잡고 50% 더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제 얼마가 된다고? 60. 여기에 100%잖아요. 2배까지 완화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200%.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도시 아닌 곳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60. 용적률은 200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야. 콜. 그리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라고? 안 짜면 3년 된 날 다음 날 실효돼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거 진짜 잊어먹을 것 같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어. 또 그때부터 5년 된 날까지 해당 사업을 안 하면 또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이까지 하면 진짜 헷갈릴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말은 해버렸네.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지요.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라고? 안 짜면 다음 날 전부 실효돼요. 실효된 사실을 없어진 사실을 고시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아 그거는 무조건 해야지. 맨 밑에 실효고시라고 있나요? 맨 밑에 줄여보세요. 그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